스트레스가 몸에 보내는 위험 신호 7가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행복한 브레인.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니까 참으면 그만이야. 조금 짜증나는 정도지 몸에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기겠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한 기분 나쁜 감정 정도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스트레스, 특히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찾아와 위험 신호를 보내는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우리의 몸은 참을성 강한 친구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 7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감. 무신 피로의 징후. 어떤 증상인가? 하루 7에서 8시간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무기력하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낮 시간에도 계속해서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거나 버티기 어렵다. 왜 위험 신호인가?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기관인 부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이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 분비 리듬이 엉망이 되어 밤에는 잠을 방해하고 낮에는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부신 피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닌 호르몬 시스템의 교란이라는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두통과 어깨 결림, 근육의 경보. 어떤 증상인가? 특별히 다친 기억도 없고 과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결린다. 머리가 무겁고 후두부나 관자놀이가 조이는 듯한 두통인 긴장성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 마사지를 받아도 금방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왜 위험 신호인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몸 전체의 근육,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어 위험에 대비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도망치거나 싸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근육이 쉬지 않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이 만성적인 긴장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로 물질이 쌓이게 하여 두통과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뇌와 몸이 이제는 이 긴장을 풀어야 한다 고 보내는 경보입니다. 3. 변화하는 식욕과 소화 불량. 장뇌축의 비극. 어떤 증상인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식욕이 완전히 떨어져 밥맛이 사라지거나 반대로 폭식 충동이 특히 단 것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된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나 가스가 자주 발생하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의심되는 복통이나 설사, 변비 증상이 반복된다. 왜 위험 신호인가? 우리의 뇌와 장은 장뇌축이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뇌에서 장으로 신호를 보내 소화 기능을 억제시키거나 교란시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 소화보다는 위험 대처에 에너지를 쏟기 위한 본능이지만 지속되면 장내 환경이 악화되고 염증이 생기며 영양 흡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장은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우리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화 문제는 다시 불안과 우울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4. 잇따라 찾아오는 감기. 면역 시스템의 붕괴. 어떤 증상인가? 예전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걸리면 낫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입 주변이나 입안에 헤르페스가 자주 생기거나 몸에 사막이나 대상포진이 생기기 쉽다. 왜 위험 신호인가?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면역 기능을 일시적으로 증진시킵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정반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지니는데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 시스템이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즉 바이러스나 세균과 맞서 싸워야 할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억제되어 외부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이제는 쉬면서 내 몸을 수리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 해마의 위기. 어떤 증상인가?
최근 들어 자주 하는 일을 깜빡하고 물건을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졌다. 업무나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정리가 안 된다. 간단한 결정도 내리기 어려워진다. 왜 위험 신호인가?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는 해마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해마의 신경, 세포를 실제로 손상시키고 위축시킵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가 시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능력, 즉 학습과 기억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뇌의 전두엽 기능도 저하되어 판단력과 집중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는 뇌 노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 교감신경의 반란. 어떤 증상인가? 별다른 신체 활동 없이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가끔씩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숨이 차서 깊게 숨을 쉬기 어렵거나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든다. 왜 위험 신호인가?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호흡을 가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 증상은 불안에서 비롯된 신경성인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면 실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몸이 진정하라. 그만둬라. 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7. 탈모와 피부 트러블. 외모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흔적. 어떤 증상인가?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여드름,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등이 갑자기 생기거나 악화되었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반대로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경우가 있다. 왜 위험 신호인가? 스트레스 호르몬은 모발의 성장 주기를 교란시켜 휴지기 탈모를 유발합니다. 즉 성장하던 모발이 갑자기 성장을 멈추고 동시에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피부의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염증을 촉진하여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피부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불릴 만큼 스트레스의 영향을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이는 몸이 가장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 내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알리는 최후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몸의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지혜. 이 7가지 증상들은 각각이 고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그 근원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라는 공통된 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괜찮아, 참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은 차의 경고등을 때려 부수고 계속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몸의 작은 신호들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신호를 인지하고 그 원인이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건강 회복의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스트레스가 몸에 보내는 위험 신호 7가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